자, 여러분들 이제 모두 정숙하고 자리에 앉아주세요. 지금부터 내년도 3학년 과목 선택에 관한 방법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선택 과목 설명의 안내를 맡은 정은우입니다. 첫 번째 장면, 여러분들 모두 이 만화 캐릭터 아세요? 원피스에 나오는 닥터 히루루크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혹시 이분이 남긴 명대사 기억하십니까? 어, 그 명대사를 패러디하면서 오늘 설명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대학 입시가 언제 시작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고3 개학식 날에? 아니요. 그러면 앞선 선배들의 수능이 끝났을 때? 천만에요. 바로 고등학교 2학년 4월 말부터, 즉 이미 여러분들의 대학 입시는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고3이 됐는 23학년도 3월 2일 개학식도 아니고 왜 하필 고2 4월 말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걸 이해하려면 대입 4년 사전 예고제에 대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대입제도는 정말 매년 바뀌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수험생 입장에선 대입제도가 이렇게 계속 바뀌면 대입을 준비하기 굉장히 곤란하겠죠? 그래서 정부에서는요, 대입제도에 관해서 미리 4년 전에 예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르셨겠지만 여러분들이 고3이 되기 4년 전인 중학교 2학년 2월 말에 이미 교육부에서 대입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자, 이 대입 정책을 토대로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8월 말이 되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대입 전형 기본 사항을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대입 정책, 대입 전형 기본 사항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없는 친구들이 더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개는 대입에 관련된 정말 큰 틀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요. 모르는 친구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사실 몰라도 되고요. 자,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여러분들 현재 고등학교 2학년 4월 말에 이미 발표가 된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은요, 각 대학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입시를 치르는 24학년도 대입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힌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는 선발 인원, 그러니까 정시로 몇 명, 수시로 몇 명을 선발하겠다. 그랬을 때 이 수시 전형 내에서는 학생부 교과 몇 퍼센트, 학생부 종합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선발 인원과 전형 유형들 밝히게 되고요. 각 전형에서 어떤 걸 얼마만큼 반영할 건지, 예를 들면 학생부 교과에서도 교과 성적 100%를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교과 성적 80에 면접 20을 시행하는 그런 대학들도 있겠죠. 그런 대학의 어떤 대입 전형의 구체적인 것들은 이미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4월 말에 발표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 실제로 시행계획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구글창에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대학교의 입학처를 검색해 보세요. 선생님은 대표적으로 서울대학교 입학처를 검색을 해볼게요. 입학처는 대입과 관련된 여러 공지사항을 올려주는 사이트입니다. 자, 우리는 대학원 갈 거 아니니까 대학 카테고리를 클릭하면 되겠죠? 자, 그럼 대입에 관련된 여러 공지사항들이 이렇게 쫘라락 뜰 거예요. 그중에서도 우리는 2024학년도 대학 진입학생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을 클릭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23학년도에 고3이 돼요. 그럼 고3 입시를 잘 치르고 대학을 가게 되면 24학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24학년도 대입을 준비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실제로 보시면은 4월 말에, 22년 4월 말에 이미 이 시행 계획이 올라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을 다운받아 보면 여러분들이 입시를 치르게 될 24학년도에 대학 신입학생 어떻게 뽑겠다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의 입시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봐도 무방한 거죠.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대학교에 입학처에 들어가서 꼭 이 시행 계획을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런데 이 대입에 있어서 점점 더 여러분들의 과목 선택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대입에 너무나 중요한 과목 선택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과목 선택하는 거 이번이 처음입니까?
왜 이래요, 여러분? 느낌 아니까. 우리 이미 2학년 때 여러분들 듣고 있는 과목 다 선택해서 올라온 거죠? 그래서 가볍게 복습하는 마음으로 과목 선택 방법 안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과목 선택이 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 과목 선택 전에 알아둬야 되는 유의사항을 살펴보고 그 다음 대체 어떻게 과목 선택을 하면 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참고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목 선택이 왜 중요한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 올라올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학년이었던 그 학년 말에 제가 반에 들어가서요, 각 반마다, 야, 너희들 2학년 선택하면 뭐 했어?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때 진짜 놀랐던 게 여러분들 대부분의 학생이 자기가 무슨 과목을 선택했는지 몰라. 여러분들 삐 이러면 안 됩니다. 앞으로의 대입에 있어서 과목 선택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게 되었어요. 왜 그런 과목 선택이 이렇게 중요한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학생의 과목 선택의 자율성을 열어주는 것이 현행 교육과정의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어휴, 선생님 뭐 교육과정이요? 선생님, 저는 제가 2015 개정교육과정 세대인지도 몰랐어요. 왜 그렇게 추상적이고 큰 얘기를 하려고 하십니까?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조금은 거시적인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얘기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교육과정에 따라서 학생들이 길러지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당연히 이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재상에 따라서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자, 그럼 2015 개정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재상은 뭔데요? 바로 인문학적 상상력,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라는 거죠. 융합의 방점을 찍으셔야 됩니다. 이제는 하도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다 보니까 어느 한쪽의 소양만을 갖춘 사람이 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융합을 강조하는 키워드에 따라서 이제는 문과와 이과, 인문계와 자연계의 구분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은 자신의 흥미나 진로 적성에 따라서 완전히 자유롭게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각 대학에서도 자기의 진로에 따라서 딱 맞는 과목들을 선택해서 이수한 학생들, 융합 지식을 길러낸 학생들을 선발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는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과목 선택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 바로 시간이 지날수록 대입에서 비교과 영역은 축소되는 반면 교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입 전형, 특히 수시 전형에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는 서류가 바로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을 기록한 학교생활 기록부입니다. 이 생기부는 크게 두 파트로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교과 영역과 이 교과 영역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비교과로 나누게 돼요. 교과는 뭘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자, 시간표에 따라서 여러분들 선택한 과목 지금 듣고 있죠? 그 과목 선택 뭐 했는지. 그리고 그 과목 선택에서 여러분들 중간, 기말, 수행평가 다 치르잖아요. 치르고 나면 성적이 나오죠. 뭐 1등급인지 5등급인지 성적. 그리고 수행평가 여러분들 연락이 하잖아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여준 학업 역량, 과목 세특에 다 적히죠. 이 모든 것들이 교과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과를 제한 나머지 것들이 다 비교과에 속하는 거죠.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반장, 부반장 하는 친구들 비교과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감투는 못 달았는데 그래도 학급에서 1인 인력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1인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동아리 뭐 있는지 아니면 봉사 뭐 있는지 독서, 교내대회 참가해서 수상한 건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은 교과 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비교과에 속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이 입시를 치르게 되는 24학년도 대입에서부터는요. 이 비교과 영역이 매우 축소돼요. 여러분들 개인 봉사 실적이라든지 독서 활동 상황, 아니면 각 교내 대회에서 수상한 실적 모두 대입에 반영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느낌 받으시나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비교과 영역의 중요성이 점점 줄어든다는 생각 느껴지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비교과가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뭐가 더 중요해지는 거죠? 바로 교과가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과에서 좋은 성적도 받아야 되고 좋은 세특도 적혀야 돼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진로에 따라서 적합한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과목 선택을 통해서 그 진로에 대한 나의 흥미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 과목 선택이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여러분들 입시부터 서울대학교 수시에서 전공연계 교과 이수 과목이라고 하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전공연계 교과 이수 과목이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학에 어떤 특정 학과에 진학해서 공부를 하려면 고등학교에서 이 정도 과목은 이수하고 오는 게 좋아 라고 권장하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에 지원을 하려면요. 적어도 고등학교 때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를 이수하기를 권장하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 옛날에 문이과 제도가 있던 당시 경제학부는요. 문과 쪽에 속하는 계열이거든요. 아, 그런데 문과에 속하는 계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학, 미적분까지 이수할 것을 얘기하고 있죠. 확실히 문이과가 통합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죠? 자, 그런 다음에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를 전공을 하려면요. 핵심 권장 과목으로 물리학2와 미적분 기하를 요구합니다. 여기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은 뭐가 다르죠? 자,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은요, 크게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으로 나뉘어집니다. 핵심 권장 과목은 이름에서 알 수 있어요. 핵심이에요. 즉, 우리 학과 지망하려면 이건 꼭 듣고 와! 라고 하는 필수 지정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권장 과목은 듣고 오는 게 좋아. 라는 그냥 권장, 권고의 의미만 띄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 가려면 반드시 물리학2 미적분 기하를 들어놔야 된다는 거죠. 자, 서울대학교 진학할 친구들 꼭 이거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기계공학부의 권장 과목으로는 확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여러분, 이런 기계공학부 같은 공대에 가려면, 와, 수학과 물리학, 즉, 그 과학 과목에 대한 굉장히 심도 깊은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과목 선택이 중요한 네 번째 이유. 서울대학교 정시에서 교과 평가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아유, 또 서울대야? 선생님, 저는 서울대 못 가요. 아니, 안 가요. 하는 친구들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서울대쯤은 안 가도 돼요. 자, 그런데 왜 자꾸 서울대 입시를 얘기를 하냐? 사실상 서울대학교가 우리나라 대입제도를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서울대학교가 바뀌면 앞으로의 대입제도도 이렇게 바뀌어 갈 거라는 거죠. 자, 이 정시에서의 교과평가 제도는요, 올해 수능, 즉 23학년도, 지금 현재 고3 수능부터 도입이 된 제도예요. 자, 서울대학교 정시 전형을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서울대학교 정시 전형은 크게 두 가지 전형이 있어요. 지역균형 전형과 일반 전형이에요. 자, 일반 전형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능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그 전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지역균형 전형이 새로 신설이 됐죠.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정시 지역균형 전형은 학교에서 2명 추천받아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각 전형의 평가 요소는 어떻게 되냐? 먼저 지역균형 전형은요. 수능 점수가 60% 반영이 되고요. 교과 평가라고 하는 것이 40% 반영이 되게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수능으로 대학을 가는 일반 전형도 한번 살펴볼게요. 크게 1단계와 2단계로 나뉘어지는데 먼저 1단계에서는 수능 점수만으로 2배수를 뽑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걸러진 그 2배수를 가지고 2단계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먼저 1단계 성적, 즉 수능 점수죠. 수능 점수가 80% 반영이 되고 나머지 20%는 교과 평가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도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대체 교과 평가가 무엇일까? 먼저 이 교과평가 제도가 도입된 배경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고3 담임이잖아요. 정말 반에 정시를 준비하겠다고 학교 생활을 포기해버린 친구들이 많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도 이런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 성적으로 대학을 가는 이 정시 전형에서도 얘가 학교 생활에서 얼마나 교과 이수를 충실하게 했는지를 반영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교과평가 제도예요. 그래서 이 교과평가 제도에서는 학생의 세 가지 요소를 평가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과목 이수 내용. 두 번째, 교과 성취도. 세 번째, 교과 학업 수행 내용입니다. 과목 이수 내용은 뭐냐? 얘가 자신의 진로에 맞는 과목을 정말 선택했는지를 보는 거죠. 막 기계공학과 갈 친구가 수학 과목 하나도 안 듣고 막 탐구 과목도 막 사탐 과목만 신청했어. 그러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교과 성취도입니다. 자기가 선택한 과목에서 8, 9등급 받으면 안 되지 않을까요? 바로 학생의 석사 등급과 성취도가 뛰어난지를 확인하는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교과 학업 수행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얼마나 그 교과를 성실하게 이수했는지 그런 것들 선생님들이 다 교과 세특에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학업에 대한 태도라든지 학업 역량 같은 거 드러나는 걸 확인하겠다는 거죠. 즉 이제는 정시에서도 학생의 학교 생활, 학업적 측면을 확인하겠다는 거죠. 특히 여기에서 여러분, 이젠 정시에서도 그 학생이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했는지 확인하게 될 거예요. 과목 선택, 정말 수시든 정시든 굉장히 중요한 평가 요소라고 하는 거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과목 선택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유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위계가 있는 과목은 위계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 원, 투로 나눠진 과목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제2외국어가 있죠. 또한 과학탐구도 있어요. 물리학 1, 2, 화학 1, 2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원과 투로 나누어진 과목은 위계가 있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2학년 때 제2외국어 중에서 일본어 1을 선택해서 듣고 있는 학생이라면 3학년 때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지금 2학년 때 일본어 1 듣고 있는데 일본어 히라가나 오시교육이 미쳤네? 나 못하겠네? 나랑 잘 안 맞는데? 그럼 중국어 2를 3학년 때 선택해볼까? B, 안 됩니다. 일본어 1을 들었으면 여러분들은 일본어 2를 이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중국어 2는 중국어 1을 들은 친구들만 이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계가 있는 과목은 반드시 위계에 따라 선택할 것. 첫 번째 유의사항입니다. 그럼 두 번째, 성적 처리 방식을 고려해서 과목을 선택하는 건 지양, 그러니까 하지 말자는 거죠. 이 과목을 선택했을 때 성적이 더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이유만으로 과목을 선택하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현재 이수하고 있는 2015 개정교육과정의 편제에 따르면 여러분들이 이 교과, 그 보통 교과 중에서도 어떤 선택 과목을 이수할 것인지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 선택 과목은요, 크게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일반 선택 과목은 초등학교 단계에서 필요한 교과별 학문의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과목이에요. 대표적으로 문학, 세계사, 수학 1, 물리학 1 등이 있죠. 그런데 이런 거 다 중요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건 바로 이거죠. 자, 이 일반 선택 과목은요, 상대평가가 이루어집니다. 1에서 9까지 석차 등급이 산출돼요. 아마 2학년 때 듣고 있는 대부분의 과목은 여기 일반 선택 과목에 해당될 겁니다. 자, 그러면 반면에 이 진로 선택 과목은요, 교과 융합, 진로 안내, 교과별 심화, 실생활 체험 학습 등이 가능한 교과래요. 수학 과제 탐구라든지 여행지리, 물리학 2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역시나 여러분들에게 와닿지 않는 얘기고요. 중요한 건 이 진로 선택 과목은 절대 평가가 이루어지죠. 성취도 A, B, C 등급이 산출되게 되고요. 80점 이상이기만 하면 A, 60점 이상이면 B, 그 아래는 C라는 등급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딱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진로 선택 과목 절대 평가? 야, 평가 부담이 적겠다. 진로 선택 과목으로 다 때려박자.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 된다, 안 된다? B, 안 된다. 여러분들은 성적 처리 방식보다는 여러분들의 진로나 적성에 맞는 그런 과목들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죠. 2022학년도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난이도가 높은 과목이나 소수 학생이 선택한 과목을 이수해서 수치상 결과가 나쁠 수 있지만 학생의 도전 정신이나 호기심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도전하지 않은 학생에 비해서 더 좋은 평가를 할 수도 있다. 즉, 성적 처리만을 우선시해서 과목 선택하는 것은 지양하자라고 하는 거. 세 번째 과목 선택 시 유의사항은 바로 여러분들이 수능 때 선택할 과목을 중심으로 과목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 내신과 이 수능 공부를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이건 좀 하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내신을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모의고사 점수는 자연스럽게 올라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과목을 선택할 때는 나중에 수능을 공부할 때 도움받을 수 있도록 내가 수능 때 선택할 과목을 중심으로 과목을 선택해야겠죠. 특히 여러분들 앞으로의 대입에서 수능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을까요? 작아지고 있을까요? 맞아요. 수능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아래 표를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표는 2023학년도 지역에 따른 대입 모집 인원 전형별 비율입니다.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대학은 서울에 몰려있죠. 자, 서울에 위치한 대학들은 지금 보시면 수시로 학생 전체 중에 60%를 선별하고요. 정시로 학생 전체 중에 40%를 선별합니다. 정시의 비율이 정말 1, 2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어요. 그래서 각각의 전형들을 살펴보더라도 여러분 수능 성적만으로 학생을 뽑는 비율이 무려 36.6%죠. 가장 많은 학생들을 수능으로 선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학생을 선별하는 전형이 바로 학생부 종합 전형이죠. 따라서 내가 인서울 하겠다, 서울에 있는 대학 가겠다라는 목표가 있는 학생들은 수능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과목 선택할 때 있어서도 수능 선택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수능 출제 범위 한번 같이 확인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모의고사 날 1교시 국어, 2교시 수학, 3교시 영어, 4교시 한국사랑 탐구 치르죠. 이렇게 수능 과목들이 있고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우리 그중에서 수학 과목의 범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수학은 공통으로 출제되는 부분이 있고요. 내가 선택해서 치르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공통 범위는 지금 여러분들이 연락에 배우고 있을 수학 1과 2가 해당이 되고요. 선택해서 치르게 되는 과목들에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과목 중에서 반드시 하나는 선택해서 수능 수학 영역에서 응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나는 수학이 너무 싫어. 그래서 인문사회 계열의 대학을 가고 싶은 친구들도요.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세 과목 중에 하나는 이수해야 돼요. 근데 이 세 과목 중에 상대적으로 쉬운 게 확률과 통계예요. 그래서 인문사회 계열 대학을 갈 친구들이라도 확률과 통계는 선택해서 이수하기를 권장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남아있는 게 미적분과 기하죠. 자, 근데 여러분, 이 미적분과 기하 과목은요, 이공계열 대학에서 지정 과목으로 정해둔 경우가 많아요. 즉, 이공계열 대학에서, 즉 공대 이런 데서요, 야, 너 우리 학과 지원하고 싶어? 그러면 수능 수학에서 미적분 아니면 기하 선택해. 라고 지정해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연과학 계열 대학을 가고 싶다면, 뭐 학부는 뭐 들으면 좋죠. 학동뿐만 아니라 미적분과 기하까지 다 들어두는 것을 권장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네 번째 유의사항은요. 2학년, 3학년 다 통틀어서요. 사회과학 교과군에서 최소한 하나 이상의 과목을 수강해야 돼요. 왜? 우리 융합형 교육과정이니까. 예를 들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2학년 때 사회교과의 과목만으로 3개를 다 채웠어요. 경제, 세계지리, 윤리와 사상을 선택을 했다면 반드시 3학년 때 과학교과군의 과목을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 과학교과군 과목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수 있냐? 나 물리학 2 듣고 싶어. 들을 수 있나요? 없어요. 왜? 과학은 위계가 있으니까. 물리학 1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리학 2는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들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죠? 바로 생활과 과학이죠. 즉, 과학교과군에서 생활과 과학을 반드시 선택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3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회교과군의 과목에서 선택을 하면 되죠. 뭐 동아시아사,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겠네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과학교과군에서 3개의 과목을 선택한 학생이라면 뭐 예를 들어서 물리학, 과학, 생명과학 1을 선택을 했다면 반드시 3학년 때 이 사회교과군 중에서 하나 이상의 과목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나는 여행지리가 진로교과니까 선택을 할래 라고 했다면 여행지리를 반드시 하나 듣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3개 선택하시면 됩니다. 물리학도, 화학도, 지구과학도는 어떨까? 가능합니까? B 안 되죠. 왜? 2학년 때 지구과학 1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1을 이수한 생명과학 2나 뭐 혹은 생활과 과학 혹은 아예 사회탐구 과목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과목 선택 시 유의해야 될 사항은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의 진로와 학과, 희망 계열에 따라서 선택해야 된다는 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연과학 계열의 대학을 진학하고 싶다면 수학에 깊이 있는 학습이 필요합니다. 확률과 통계는 물론 미적분과 기하까지 이수를 권장하고요. 과학에 깊이 있는 학습도 필요해요. 과학2 교과 어렵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해서는 안 돼요. 특히 이공계열의 경우라면 공대를 가고 싶다면 물리학2와 화학2는 정말 필수적이므로 웬만하면 이수하기를 권장합니다.
그런 다음에 인문사회 계열을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물론 여러분들의 계열에 따라서 난 미래 갈 거야. 난 혹은 뭐 국어국문학과 갈 거야. 라고 한다면 수학의 학습이 조금은 덜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아까 수능 선택 과목에서도 봤다시피 확률과 통계는 거의 대부분의 문과 학생들도 이수를 해야 하고요. 필요에 따라서 계열에 따라서 미적분까지 이수를 권장할 때도 있습니다. 앞서서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에서 요구했던 권장 과목 봤죠? 거기에 미적분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따라서 상경 계열을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미적분의 이수도 고려해 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케이. 과목 선택이 왜 중요한지, 또 과목 선택 전에 고려해야 되는 유의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다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진짜 그 과목 선택 어떻게 하는 건데,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임 선생님께서 배부하신 학습지 다들 받으셨나요? 자, 이 학습지 1, 2쪽을 펴보면요. 바로 여러분들의 진로 희망에 따라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면 좋을지 한쪽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먼저 1쪽을 볼게요. 자, 1쪽 첫 번째 표는요. 여러분들의 진로 희망 학과와 그 학과에서 요구되는 학업 역량을 먼저 정리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학업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도록 해야겠죠.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표는요. 여러분들이 이미 2학년 때 이수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택한 과목, 듣고 있는 과목들을 체크를 해서 3학년 때 희망 과목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바로 여기 세 번째입니다. 3학년이 돼서 선택할 과목을 여러분들이 이 위에 1번과 2번 표를 참고해서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선택이 이루어지게 되면 내가 바르게 선택했는지 학습지 이쪽에 선택 과목 체크리스트에 체크를 해가면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치열한 고민 끝에 여러분들의 과목을 선택을 했다면 이제는 그 과목 선택을 온라인에 등록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학습지 뒷장에 4쪽에 실어놨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한번 해봤으니까 좀 익숙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인터넷 주소창에 www.hscredit.net를 쳐서 고교학점 지원센터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모바일로도 가능해요. 그리고 제가 학습지 4쪽에 QR코드 실어놨으니까 그거 인식만 시키면 바로 연결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접속을 하면 로그인하라는 창이 뜹니다. 아, 나 회원가입해야 돼요? 아니요. 선생님이 다 여러분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 아이디는 어떻게 되냐면, 자, 눈 크게 뜨고 잘 들으세요. 2022, 자, 올해가 2022년이죠. 그래서 2022 다시 여러분들의 학번 5자리를 쓰면 됩니다. 제 학번 모르는데요? 자, 그래서 같이 천천히 볼게요. 자, 먼저 가장 나오는 첫 번째 이 자리에는요, 여러분들의 학년을 쓰셔야 돼요. 몇 학년? 고등학교 2학년. 자, 그래서 202-2로 시작을 하죠. 자, 중간에 나오는 이 두 자리는요, 여러분들의 반을 쓰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2학년 9반이야. 그러면은 209로 시작을 하겠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 두 자리는 뭐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 번호죠. 자, 내가 2학년 9반 1반이다. 자, 그러면 20901이 여러분들의 학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여러분들의 아이디는 2022-20901 골뱅이 KD 경동의 약자죠. HS 하이스쿨 고등학교의 약자죠. .kr 코리아 한국의 약자입니다. 자, 이래서 여러분들 각각에게 부여된 고유의 학번을 입력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게 아이디고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는요. 1Q2W324R 느낌표 골뱅입니다.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선생님?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키보드 보세요. 자, 키보드에 이제 왼쪽 상단 여기 부분이 있죠? 자, 여기 이 부분에 지그재그로 꺾으면서 쭉 일렬로 나열하게 되면 1Q2W324R이 나와요. 여기에 골뱅이와 느낌표와 골뱅이를 입력하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패스워드가 됩니다. 아무래도 모든 사람들에게 비밀번호가 공개되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최초로 로그인하고 나서 비밀번호를 여러분들 많이 알 수 있는 숫자로 바꿔주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자, 이렇게 인터넷 창을 켜서 모바일로도 접속 가능해요. 이렇게 주소창에 hscredit.net를 입력을 합니다. 고교학점제 수강 신청 프로그램 사이트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제 여러분들 로그인 하셔야죠. 아이디, 비밀번호 다 알고 있죠? 어떻게 시작하죠?
그렇죠. 2022로 시작을 하고 다시 끊고 여러분들의 학번. 선생님은 가상의 2학년 9반 1번 학생을 가정했습니다. 그래서 20901 나가고 골뱅이 KD 경동의 약자 점 HS 하이스쿨 고등학교의 약자 점 KR 코리아 한국의 약자죠. 그 다음에 비밀번호 어떻게 나왔나? 1Q2W324R 느낌표 골뱅이 한 다음에 이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요. 이런 창이 뜨게 됩니다. 자, 여기서 바로 여러분들은 수강 신청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클릭해! 그러면 이렇게나 많은 교과들이 뜨게 됩니다. 여기에서 위에 이 노란색 쳐져 있는 이 칸들은요, 학교에서 지정한 필수 이수 과목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안 듣고 싶다고 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 밑에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각 군별로 2개씩, 1개씩, 4개씩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이 기초교과 국수형 부분에서 수학 2개를 선택할 수 있죠. 자, 데이 외국어에선 일본어를 2학년 때 들었다면 일본어를 또 선택해야 되죠. 자, 그런 다음에 사회과학, 탐구 교과에선 총 4개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내가 2학년 때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1에 들었다면 3학년 때 2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지만 내가 과학에서 2, 3학년 통틀어서 과학 과목뿐만 아니라 사회 과목도 반드시 하나 이상 이수해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신청하게 되면 수강정보에서 3학년 1학기 탭에서 여러분들이 신청한 과목의 명단들이 뜨게 됩니다. 만약에 실수했네? 바꾸고 싶어 라고 한다면 수강 신청 변경란에 클릭을 해서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고요. 내가 과목이 잘 모르겠어. 진로 영어? 뭐 하는 과목이야? 잘 모르겠다면 과목명을 클릭해 보세요. 이렇게 과목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기입돼 있다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로 영어는 진로 선택 과목이다. 즉 절대평가하는 과목이다 라는 것까지 나와 있네요. 과목 선택은 당장 다음 주부터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7월 10일부터 15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기간 내에는 자유롭게 여러분들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1차 선택이라고 했으니까 나중에 2차랑 최종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종 때 신중하게 선택하고 1차는 그냥 맡겨도 되는 거 아닌가요?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2차와 최종 수강 신청은요,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과목 선택을 변경하길 희망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1차 선택부터 정말 변하지 않을 마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1차 수강 신청을 통해서 너무 적게 신청한 과목의 경우에는 폐강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신중하게 선택하길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과목이 선택지에 없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수강 신청 사이트에서 추가 개설 희망 과목 조사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수강 신청 사이트 들어가면은 여기 바로 위에 떠있죠. 3학년 추가 개설 희망 과목 조사에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혹은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뭐 거점학교, 연합학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해당 사이트 여기 밑에 주소를 입력해 놨으니까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관련된 참고 자료들입니다. 여러분들 각 교실에 선생님이 2015 개정교육과정 선택과목 안내서를 한 권씩 배부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경동고등학교 홈페이지에도 게재해 두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미 1학년 때 배부받은 진로진학 안내서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그거 잃어버리고 없는데요.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경동고등학교 홈페이지 학생마당 2학년란에 올려두었으니까 이건 역시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오늘 한 이 진로진학 설명회는 경동고 방송부 유튜브 채널에 게재될 예정이니 혹시 또 듣고 싶은 친구들은 유튜브에 경동고 방송부를 검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다음 주에 꼭 잊지 말고 신중하게 과목 선택 잘 하셔서 대입에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